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봄비처럼 조용히 삶을 적시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유난히 고요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손안의 것을 놓친 채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20대에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30대에는 성취를 쫓았습니다. 40대에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든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비에 씻겨가는 낙엽처럼 덧없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봄비처럼 고요히 내리는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삶이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파울로 코엘료. 이름보다 따뜻한 기억.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반드시 명예로 기억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이름은 세상의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세상의 큰 무대보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말하는 아빠 최고야라는 한마디가 훨씬 따뜻한 이름 아닐까요? 이런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던 이름 없는 동네 상점 주인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 상점 주인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위대한 성공 뒤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의 그림자, 비 오는 거리의 우산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와 색깔은 다릅니다. 명품 옷을 입고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싱싱한 깻잎 몇 장에 기뻐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말했지만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누군가의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야 나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명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헬렌 켈러. 값이 아닌 가치의 행복.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빼앗거나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있고 매일 도시락 한 끼로도 감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며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작은 감사는 커다란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일화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최소한의 옷과 음식만을 소비했으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서 물질적인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간디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하며 소박함 속에서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교는 독, 감사는 꽃. 한 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SNS만 보면 우울해져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SNS는 보여주는 세상이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웃는 사진 뒤에 눈물을 삼키고 누군가는 번쩍이는 차 안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배경화면을 남의 조명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빛이 있고 그 빛은 고요히 당신의 삶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명언 행복한 삶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히어도어 루즈벨트. 욕심이 만든 그림자. 제가 가끔 느끼는 불행은 사실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내 것이 초라해 보였고 나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이 퇴색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직 숨쉬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일화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욕심이 없는 자는 어떤 제왕보다 자유롭다. 현실을 이기는 마음의 힘. 물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빚, 빈곤은 단순히 마음먹기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의 힘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째 국밥을 팔고 계신 한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도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여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오늘 누가 와서 따뜻하다고 하면 그게 보람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시 배웁니다. 명언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옙스키.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 사람의 이름, 직장, 집,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가치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아무 일도 못했어라고 말할 때 엄마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성과가 없더라도 역할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화 작은 아시들의 베스는 늘 조용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의 중심이었다. 존재만으로도 가족은 따뜻해졌다. 오늘이라는 기적. 우리는 자주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 하루는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담겨 있는 기적입니다. 명언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탈 벤 샤르. 내 주머니 속에 행복이 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햇살도 눈물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눈물도 햇살처럼 반짝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키우면 지금 내 주머니에도 따뜻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명언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현재형 감정이다. 틱 나탄. 봄비처럼 누군가에게 봄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봄비처럼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은 때로 누군가의 하루 전부가 될 수 있다. 알렉산더 맥콜 스미.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봄비처럼 조용히 삶을 적시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유난히 고요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손안의 것을 놓친 채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20대에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30대에는 성취를 쫓았습니다. 40대에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든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비에 씻겨가는 낙엽처럼 덧없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봄비처럼 고요히 내리는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삶이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파울로 코엘료. 이름보다 따뜻한 기억.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반드시 명예로 기억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이름은 세상의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세상의 큰 무대보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말하는 아빠 최고야라는 한마디가 훨씬 따뜻한 이름 아닐까요? 이런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던 이름 없는 동네 상점 주인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 상점 주인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위대한 성공 뒤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의 그림자, 비 오는 거리의 우산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와 색깔은 다릅니다. 명품 옷을 입고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싱싱한 깻잎 몇 장에 기뻐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말했지만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누군가의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야 나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명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헬렌 켈러. 값이 아닌 가치의 행복.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빼앗거나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있고 매일 도시락 한 끼로도 감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며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작은 감사는 커다란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일화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최소한의 옷과 음식만을 소비했으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서 물질적인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간디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하며 소박함 속에서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교는 독, 감사는 꽃. 한 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SNS만 보면 우울해져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SNS는 보여주는 세상이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웃는 사진 뒤에 눈물을 삼키고 누군가는 번쩍이는 차 안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배경화면을 남의 조명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빛이 있고 그 빛은 고유히 당신의 삶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명언 행복한 삶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히어도어 루즈벨트. 욕심이 만든 그림자. 제가 가끔 느끼는 불행은 사실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내 것이 초라해 보였고 나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이 퇴색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직 숨쉬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일화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욕심이 없는 자는 어떤 제왕보다 자유롭다. 현실을 이기는 마음의 힘. 물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빚, 빈곤은 단순히 마음먹기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의 힘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째 국밥을 팔고 계신 한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도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여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오늘 누가 와서 따뜻하다고 하면 그게 보람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시 배웁니다. 명언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옙스키.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 사람의 이름, 직장, 집,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가치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아무 일도 못했어라고 말할 때 엄마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성과가 없더라도 역할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화 작은 아시들의 베스는 늘 조용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의 중심이었다. 존재만으로도 가족은 따뜻해졌다. 오늘이라는 기적. 우리는 자주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 하루는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담겨있는 기적입니다. 명언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탈 벤 샤흐르. 내 주머니 속에 행복이 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햇살도 눈물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눈물도 햇살처럼 반짝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키우면 지금 내 주머니에도 따뜻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명언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현재형 감정이다. 틱 나탄. 봄비처럼 누군가에게 봄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봄비처럼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은 때로 누군가의 하루 전부가 될 수 있다. 알렉산더 맥콜 스미.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봄비처럼 조용히 삶을 적시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유난히 고요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손안의 것을 놓친 채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20대에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30대에는 성취를 쫓았습니다. 40대에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든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비에 씻겨가는 낙엽처럼 덧없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봄비처럼 고요히 내리는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삶이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파울로 코엘료. 이름보다 따뜻한 기억.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반드시 명예로 기억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이름은 세상의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세상의 큰 무대보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말하는 아빠 최고야라는 한마디가 훨씬 따뜻한 이름 아닐까요? 이러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던 이름 없는 동네 상점 주인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 상점 주인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위대한 성공 뒤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의 그림자, 비 오는 거리의 우산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와 색깔은 다릅니다. 명품 옷을 입고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싱싱한 깻잎 몇 장에 기뻐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말했지만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누군가의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야 나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명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헬렌 켈러. 값이 아닌 가치의 행복.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빼앗거나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있고 매일 도시락 한 끼로도 감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며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작은 감사는 커다란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일화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최소한의 옷과 음식만을 소비했으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서 물질적인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간디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하며 소박함 속에서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교는 독, 감사는 꽃. 한 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SNS만 보면 우울해져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SNS는 보여주는 세상이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웃는 사진 뒤에 눈물을 삼키고 누군가는 번쩍이는 차 안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배경화면을 남의 조명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빛이 있고 그 빛은 고유히 당신의 삶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명언 행복한 삶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히어도어 루즈벨트. 욕심이 만든 그림자. 제가 가끔 느끼는 불행은 사실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내 것이 초라해 보였고 나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이 퇴색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직 숨 쉬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일화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욕심이 없는 자는 어떤 제왕보다 자유롭다. 현실을 이기는 마음의 힘. 물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빚, 빈곤은 단순히 마음먹기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의 힘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째 국밥을 팔고 계신 한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도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여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오늘 누가 와서 따뜻하다고 하면 그게 보람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시 배웁니다. 명언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옙스키.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 사람의 이름, 직장, 집,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가치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아무 일도 못했어라고 말할 때 엄마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성과가 없더라도 역할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화 작은 아시들레 베스는 늘 조용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의 중심이었다. 존재만으로도 가족은 따뜻해졌다. 오늘이라는 기적. 우리는 자주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 하루는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담겨있는 기적입니다. 명언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탈 벤 샤르. 내 주머니 속에 행복이 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햇살도 눈물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눈물도 햇살처럼 반짝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키우면 지금 내 주머니에도 따뜻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명언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현재형 감정이다. 틱 나탄. 봄비처럼 누군가에게 봄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봄비처럼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은 때로 누군가의 하루 전부가 될 수 있다. 알렉산더 맥콜 스미.